쭉 풀어볼까? 저번 시간에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배웠지? 네. 중학교 때는 뭐 x 개수의 절반의 제곱은 상수함과 똑같다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 그런 거는 2차 개수가 뭔가 붙어버리면 묶어서 하지 않나? 네. 그치? 고등학교는 이제 판별식으로 한다고 그랬지? 네. 이는 뭐 여기 잠깐 보자. 개수가 실수인 2차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치면 그 말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란 말은 얘가 정확히 a로 묶은 상태에서 x 뭐 마이너스 뭐 알파의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다는 말이지. 네. 그러니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은 이 식 뒤에다가 2차식 뒤에다가 는용을 둔 여기다 는용을 둔 2차 방정식은 어떤 걸 가져야 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간다는 말과 똑같다고 그랬지? 네. 그래서 이것은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을 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판별식이 뭐였냐면 b제곱 마이너스 ic 근해 공식의 루트에 들어간 놈. 그래서 모르면 외워야 돼 이제. 네, 완전 제곱식. 그래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b제곱 k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k 곱하기 1 요놈이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k로 묶으면은 k 마사가 0이 되고 k는 0 또는 4겠죠. 근데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 앞에 2차식이라는 말 때문에 이 k는 0 아니죠. 네. 그래서 먼저 k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챙겼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마주할 거니까 k는 4만 됩니다. 잘 챙겨야 돼. 이 최고차 결수에 미지수가 붙으면은 문제에서 뭐 차수에 대한 말이 있나 봐야 됩니다. 일단 한별 여기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을 거예요. 13번 못 풀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바로 에 10. 중간부터 했구나 내가. 어이씨. 1번부터 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할 게 사실 없어. 중학교 책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지. 네. 뭐 근해 공식 써가지고 뭐 비교하면 될 것이고, 플러그로 넘겨서 인수분해 하다가 안 되면 근해 공식 때문에 될 것이고. 지금 원장님이랑 수업 어디 하냐? 그래서 저희 함수. 방정식은 열심히 다 해놨기 때문에 함수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함수 몇 시간쯤 했어? 함수 저번에 다 끝났어요. 그 시험 보기 전에. 그때까지 다 끝나서 활용도? 아니 활용 안 했어요. 3번도 그냥 방정식 푸는 거야. 방정식 푸는 거야. 뭐 안 되면 이거 근해 공식 써서 비교하면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같으면 이제 근해 공식 써가지고 비교도 가능한데 근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x가 근이라 하려고 해서 요런만 남기고 넘겨서 제곱 형태. 얘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작성해서 비교할 수도 있다. 넘겨서 x 플러스 2를 루트 2i가 되고 양변을 제곱해준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0이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은 0이 되고 얘가 2차에서 1이 맞죠? 1 맞죠? 네. 같은 거야 그럼 정확히. 그러니까 k가 2가 되고 k가 2가 되니까 3 맞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냐? 또 다른 근 하나는 뭐 혈렉은 하나 있겠죠? 혈렉은 마이너스 붙은 거. 그런 얘기였고 중3인데요. 중3에서도 뭐 더블 클릭 수준의 문제. 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도식을 갖도록 하는 그랬죠. 한번 잠깐 다시 하게 또 여기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으로 구하게 되면 x의 값이 개수가 실수라는 말에서는 요 a, b, c가 실수인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것도 하나 있고 마이너스 붙은 것도 하나 있죠? 이게 두 개잖아. 여기서 a, b, c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거 실수야 그냥 무조건 실수. 얘도 실수. 그죠? 그럼 요것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c는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놈의 걔가 뭐냐에 따라서 전체 근의 실근인지 허근인지 유무가 결정된다.
되지? 정리하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실수가 되려면은 근호 안의 수가 0 이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 이상이 되면 그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근호 안의 수가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얘는 실수로 존재하잖아. 그럼 전체 근 x는 실수입니다. 또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음수가 되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근호 안에 음수가 들었기 때문에 허수인 거야. 이 그 자체는. 그치? 허수. 그러니까 이 x라는 근은 허수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근의 판별이라고 하죠. 근의 종류의 판별. 뭘로? 판별식의 뭘로? 부호로. 요거를 판별식 그랬죠? 판별식. 근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불렀고, 판별식은 딴 게 아니고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들어가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야. 부호가 중요하다. 왜? 근호 안에 양수나 음수냐가 실수 허수를 결정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x 실수가 되고 실근이라고 하죠. 실근.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되는 거고, 허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음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근 중에서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혹시 0이 돼버리면, 얘가 0이 돼버리면은 이게 사라지잖아. 이게 사라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뒤쪽이 사라져버리면은 근에 하나 나오잖아. 그게 중근이었죠. 그리고 요놈이 이제 근호 안에가 양수가 돼버리면 실수로서 어떤 값이 존재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뒤쪽에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그래서 근 두 개 나오죠. 그래서 근이 실수인 경우를 이제 또 구분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면 이게 실수로서 어떤 값이 존재할 거고 뿔마가 붙어서 실근 두 개가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판별식이 0이면은 사라져서 중근인데 그게 또 실수죠. 실수인 중근. 그 다음에 이게 음수가 되면 허근 두 개가 갖는다. 이 특이는 정확히 알아야 돼. 이 서로 다른 인하 잘 봐야 됩니다. 참고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뭘까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두 근이 정확히 다르다는 말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두 실근 그러면은 중근을 포함하는 말로 이해해줘야 돼. 중근도 인정하는 거야. 이게 중근 또는 중근을 갖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걸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실근 가질 거는 판별식이 0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국어적으로는 좀 이상하죠. 그랬는데 왜 중근도 두 실근에 들어가는가? 근데 2차 방정식에서만큼은 그렇게 써. 용어를. 알겠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실근 앞에 서로 다른 있는가를 잘 봐야 돼. 등호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 허수가 중근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습니다. 네. 왜 없을까? 허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가 존재하는 뒤쪽에서. 그러면 같을 수가 없어. 이를테면 이 앞에가 x가 앞에가 이렇게 2분의 3 나왔어. 이렇게 하고 뿔마에 2분의 해가지고 이 뒤에서 루트 마이너스 7 나왔어. 그럼 얘가 중근이 될 수가 없다고. 이 플러스 붙은 거랑 마이너스 붙은 게 다른 거잖아. 실수가 중근이 될 수 있는 건 네 뿔마 뒤가 사라져서 가능한 거야.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개수가 실수란 전제 하에서 가능한 거야. 개수가 허수가 돼버리면은 허근도 중근 가능해. 허근도. 왜냐? 근의 공식에서 요 앞쪽에 서수가 나와도 돼. 응? x가 a, b, c가 허수가 가능하면 2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의 b가 배가 4i야. b가 풀마에서 뒤쪽에서 해서 0 나왔어. 사라져버리면 이 허수가 중근이 가능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2차 방식에서는 이제 개수를 허수를 잘 안 써서 그래. 하여튼 모든 전제 조건이 개수 A, B, C가 실수란 전제 하에 판별식의 부호를 통해서 근의 중지 판별하는 거야. 왜냐면 다른 데서는 허수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만 가지고 하는 거고, 다른 데 허수가 나와버리면 얘가 아무리 이쪽에서 실수가 나오고 또 나와버리면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러면 보자마자 아 근의 종류 얘기네.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어떻다? B제곱 마이너스 AC 뭐보다 어떠하다? 0보다 크다. 크다 이거밖에 아니야 그냥. 이거 한 줄이야 그냥. 그 뒤는 계산이야. 자 짝수 y죠. 판별식은 5-2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c는 이게 c죠. 여기까지가 0보다 크다 플러스 소리야. 여기 4k 제곱 사라지죠? 남은 게 마이너스 20k에 더하기 25겠죠? 가 0보다 크다. k는 작다. 20분의 25인 4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자연수 k는 하나밖에 없죠. 1. 그렇게 풀면 되겠고. 자, AT는 식만 세우자. 식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근을 갖지 않으면 어떤 걸 갖겠어? 허근을 갖겠죠. 당연히.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허근을 갖도록이랑 같은 말이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작성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한다는 소리고 이게 짝수일 때만큼은 4분의 D를 가져갈 수가 있다고 그랬지? 4분의 D가 뭐였죠? 짝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공식의 근호 안에 들어가는 놈의 구호죠. 그리고 4분의 D나 D는 4배 관계다 보니까 부호는 같아. 그래서 D의 부호 대신에 4분의 D의 부호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중근 P를 갖는다. 그러면 중근을 갖긴 한다고 그랬네. 뭐 A도 찾고 B도 찾아라니까 중근을 갖기 위한 A도 찾고 그때 중근의 값도 찾아라 이런 말이야. 일단 여기 A부터 찾자.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부터 합시다. 4분의 D는 반의 제곱인 4 마이너스 AC 60입니다. A 곱하기 2A 마이너스 7 여기까지가 0이다 이 말이죠. 자 풀자. 마이너스 2A 제곱. 자 부호 바꿀게. 2A 제곱 플러스 7A인데 마이너스 7A로 마이너스 4는 0이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 하겠지? 1, 2에 4, 1에 마이너스 플러스 맞지? 네. 그럼 A는 4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근데 뒤에 A 양수라고 그랬지? A는 4만 되겠죠. A가 4가 되는 순간 이 방정식이 정확히 정해지지. 네? 자, A를 대입하게 되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4 넣었으니까 더하기 1이냐? 그랬냐?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 놈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일 것이고 딱 봐도 2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지? 따라서 x의 값이 2분의 1 나오죠. 그 x의 값을 중근 p로 처리하겠지? 그치? 수 곱해가지고 마지막은 2다.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8번 같은 문제가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조금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 저번 시간에 정말 조심하라는 얘기 했는데 방정식이든 함수든 뭐 다항식이든 최고차 계수, 상수 1차, 2차 최고차 계수에 어떤 미지수가 붙으면은 앞에 어떤 차수인지가 봐야 돼. 2차란 말 있잖아. 요거는 0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K는 첫 번째 K는 마이너스 3이 아니란 말을 챙겨놔야 돼 일단. 기억. 그 다음에가 이제 실근을 갖는다를 쓰는 겁니다. 자, 실근을 가질 거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겠죠? 네. 짝수죠. 두 번째 4분의 D 갑니다. 4분의 D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B 프라임이 K일 거니까 K 제곱 마이너스 8가 K 플러스 3이고 C가 K 마이너스 5 여기까지가 실근을 갖는다. 0 이상을 쓰라는 소리야. 여기 뒤쪽 잠깐 풀어보면은 K 제곱 나오지? 네. 사라졌죠 그럼? 네. 마이너스 떴으니까 여기서 몇 K야? 마이너스 2K죠. 나갈 때 플러스 2K죠. 안에서 마이너스 15지 상수항. 나갈 때 플러스 15가 붙겠죠? 0 이상. 그래서 K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나오죠. 답에다가 K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서술형 문제를 생각해봐. 채원이 책 꺼냈어? 안 가져. 저번 시간에 없었잖아. 아 수업이었는데 책 안 가지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한두 번이지. 복수 안 해준다. 납득이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자, K의 범위를 찾으라고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이걸 답을 써. 근데 저게 답이 아니야. 자, 마이너스 2분의 15는 마이너스 7.5지. 그럼보다 어떠하다?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에 있다 이거 아닌가? 네. 그런데 저 앞에 K-3이 아니거든. 요 안에 이 어딘가에 마삼이 있거든. 이 마이너스 3은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답에다가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 기억과 니은에 의해 가지고 뭐 답에다가 K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5라고 쓰고 뒤에다가 뭐 단 K는 아니다 마상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근데 보통 객관식 보기는 이렇게 안 써줍니다. 객관식 보기는 여기 있는 게 다 되는데 이건 안 돼. 그러면 쪼개놔 이렇게 쪼개놔 범위를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K는 요 안에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K가 마이너스 3은 안 되니까 작다 마삼이겠지. 아니면 또는 마삼 오른쪽에 쓸 거니까 K는 크다 마삼 이렇게 보기에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거는 나중에 실수라고 하겠지만 너무나 뻔한 함정이니까 피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어를 갖고 또 다른 방정식은 중문을 한다. 뭐 쉽죠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본다. 짝수죠. 뭐 4분의 D겠지. 그런데 한 문제에서 판별식을 두 번 쓸 거 아니야. 요놈의 판별식 2차 방정식 다른 놈이잖아 두 개가. 그럼 얘 판별식을 D1 하시고 요놈의 판별식은 D2 이렇게 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의 판별식 4분의 D1은 B'이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A제곱 그것이 서로 다른 두 합은 음수란 소리지? 자 그러면 정리하면 A제곱 사라지고 4A 플러스 4까지가 음수니까 A는 작다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이거 하나 두 번째 요놈의 판별식 D2 합시다. 짝수 아니죠? D2는 A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여기까지가 중근이니까 0이 나와야지. 자, 그럼 A 제곱 얼마야? 4, 2, 8, 8, 4, 24겠죠. 자, 그럼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2 루트 6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가 될 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간에 서로 다른 덩을 갖고 그리고란 소리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니까 동시 만족이야. 그래서 이상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라면 기억과 니은을 동시 만족하는 게 답이야. 근데 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두 개가 답이래. 이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게 답일 거 아니야. 마지막에 답은 A가 마이너스 2루트 하나 쓰면 되겠지. 그치? 중간에 이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 만족, 연립. 그 다음에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잠깐 어떻게 할지 잠깐 쳐다봐. 이 차 방정식이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간다까지만 생각하게 되면은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을 만족한다지. 여기까지.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야. 근데 앞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말 있지?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의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고 읽어. 이걸 빼고 읽어가지고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는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라는 식이 성립한다 이거야. 근데 그 식이 k 값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 말이야. 즉 판별식이 0이라는 등식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이해하시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판별식 작성합니다.
4분의 d는 k-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이거 다 빼는 거죠. 마이너스 k 제곱에 더하기 ak의 마이너스 b가 0을 만족한다. 자, 정리하면 k 제곱은 사라지지?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k 사죠. 마이너스 k 더하기 1에 플러스 ak 마이너스 b는 0이 성립하는데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런 말이라고. k 양등식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k 양등식이니까 k에 뭘 넣어 성립한다니까. 바로 이 k에 관한 내림차순 가져야죠. k 내림. 그러면 여기 두 개. 그래서 a 빼기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이 성립한 거죠. 근데 이게 k가 뭐든지 간에 이 k가 뭐든지 간에 성립해 주려면은 k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했지? 그럼 이 앞에가 0이어야 돼. 0 날라가 줘야 돼. 그래야 k 값이 무관하게 등호 성립해. 이게 날라가 주면은 얘도 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은 0k 더하기 0은 0 꼴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k의 개수 a-d가 0. 또 뒤에 상수항 1-b도 0. 그래서 a는 2, b는 1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그렇죠. 중요한 유형이야. 중간에 뭐 k 값 관계없이 항상 이런 말 나오면 가로치고 읽어. 그리고 식을 세워. 그 식이 k 값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 아까 했죠. 이거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 어떻게? 수거야, 수거.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은 뒤에 는 0을 둔 2차 방정식의 근이 완전 제곱식은 0꼴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중근이라는 소리고 판별식이 0이라는 소리야. 있죠. 지금 중학교 2차 방정식과 고등학교 2차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 두 가지야. 1번 판별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판별식 D를 통해서 많은 걸 해석한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따가 배울 근과 개수와의 관계식이야. 이 두 개 정도가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렇죠? 이거를 배웠고 배워야 되고 여기 보니까 는 0으로 주고 판별식을 작성해서 그것이 0이 나쁘면 그만 나오고. 자, 2차 식이 k 값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다. 또 나왔죠? k 값 관계없이 항상 가로치라고. 그럼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뭐야? 는 0을 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x계수 짝수 아니다. 판별식 바로 씁니다. 판별식은 2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이거 c다. 쳐세요. 4 곱하기 k 제곱에 플러스 ak 는 0이 성립한다 하겠죠. 근데 그 성립하는 상황이 k 값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죠? 따라서 이 등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본다고 풀어가야겠죠. 자, 4k 제곱에 더하기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ak 귀찮다. 플러스 8b는 0까지 올 거고 2차가 날라갔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k에 관해서는 1차죠. 1차 k에 관한 1차 항등식이야. 아까 한 것처럼 k 내림이니까 k가 있는 쪽을 묶어줄 겁니다. 얘는 4 마이너스 4a의 k 그 외에 상수항이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4a 플러스 8b까지가 0. 그 다음에 이게 k 항등식이 되려면은 k의 개수도 빵, 상수항도 빵. 얘가 0 나오려면 a가 1 이어야겠죠? 여기다 1 넣고 시작합시다. 1 넣어주면은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8b가 0이 나겠죠. b는 8분의 4이겠죠. 네.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이제 빼주면은 8분의 5 나오겠지. 뒤는 연산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 자, 아까 말했듯이 고등학교 2차 방정식에서 정말 중요한 근거 단계. 중학교 때는 이게 없어.
그 다음에 뭐 77쪽에 나오는 2차 방정식 작성은 중학교 때도 있어. 77쪽 봐봐. 다 아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켤레근 얘기는 뭐 간단하게 하면 돼.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끝나 사실은. 이 책에서 끝나. 복잡하고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뼈대만 딱 보고 넘어가. 근데 뭐 또 다른 어려운 책이라고 새로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내용은 똑같은데 문제가 어렵죠. 문제가. 어떤 사람은 쉬운 문제를 배우고 좀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응용해서 푸는 사람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잘 풀다가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은 그냥 완전 갑자기 막 처음 본 듯이 하는 사람 있잖아. 그건 개인차야, 개인차.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을 니네 인수분해를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죠? 일단 뭐 합이 8이고 아니 곱이 8이 되면서 합이 6이 되는 수 막 찾고 그러지 않냐? 네.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뭐야? 해 2하고 4지 않나? 2하고 4가 뭐냐? 2하고 4는 합이 몇이야? 합이 6이고 곱이 몇 나와? 8 나오는 숫자죠. 8. 6이고 곱이 8이지 않나? 그치? 왜 그러냐면 이 식이 x-2 곱하기 x-4 곱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근이 2랑 4인데 이걸 전개해 주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에 2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붙고 2 플러스 4의 x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2 플러스 4가 6이고 근의 합이 6이고 곱이 8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개수 2차 개수가 1인 상태에서만큼은 요 뒤에 개수 두 개가 방정식의 두 분의 합곱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가보면 일반화시킬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요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써봐 거기다가 76쪽에 어디 이쪽에 잠깐 써봐. 야, 책 없으면 연습장 끄려고 해. 없으면 손바닥에 써. 연습장이 없다고 그러면 뭐라도 있지 않냐 책에? 뭐라도 쓸 수 있는 뭐라도 안 그래? 뭐 다른 뭐 프린트도 있겠고. 자, 두 분이 알파에서 나올 수 있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봐. 어떻게 나오나? 진짜 손바닥에 써 이제. 두 분이 알파 베타가 나오는 2차 방정식 한번 써봐. 이거 안 보고. 어떤 방정식을 풀었길래 이렇게 나왔을까 두 분이? 단순한 거야. 괄호 쓰고 하면 괄호. 는요 이렇게. 네? 이게 A와 B인 상태에서는 인수분해를 못 하겠지. 근데 해가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는요 이렇게 봐야지 않을까? 네. 그렇지? 그리고 2차 계수도 여기 1로 줬죠. 1로 앞에 1. 이렇게 쓰면 앞에 1 맞잖아. 여기가 만약에 앞에 3이 붙어버리면 이렇게 쓰면 안 돼. 앞에 3 붙여줘야지 만약에. 근데 이 앞에 2를 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봐. 이 둘은 같은 식이야. 그리고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묶으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 괜찮아? 플러스 상수항 알파 베타 이런 되겠죠. 다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의 개수인 플러스 a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받겠죠.
그럼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뭐라고 쓰면 돼?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붙었을 때 A니까 얘가 마이너스 A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 여기 있지? 여기 B랑 얘랑 같은 거지? 네. 그대로 같잖아. 부호 똑같잖아. 이게 두근의 곱은 그냥 B인 거죠. 항상 이거를 구할 수 있죠.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에서 어떤 초안이야. 초안.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 이 상수 x계수는 두근을 더한 거에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네. 그리고 상수항은 정확히 두근의 곱이야. 거꾸로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려고 그러면 x의 개수를 부호를 바꾸면 돼. 두근의 곱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냥 상수항 불러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 두근 알파 베타라고 치고 알파랑 베타를 더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인수분해 만든다고 맡길 것도 아니고 근해공식 써가지고 열심히 근을 구한 다음에 더할 것도 아니고 두근의 합은 그냥 계수에 다 써있다는 얘기야. 두근의 합은 x의 계수를 부호를 바꾸면 되겠다 이거잖아. 마이너스 마상을 부 바꿔라. 3이겠죠. 알파랑 베타 곱한 결과는 그냥 상수항 쓰라는 소리다고. 상수항. 그렇지. 마이너스 7 뭐 이런 얘기야. 근데 2차 방정식에 2차 계수가 항상 1인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뭐 붙잖아 하나가. 그치? 자, 기억할 거는 x제곱 계수가 1인 상태에서만큼은 두근의 합은 뭘 찾는 거야? 두근의 합은 x계수를 부호 바꾸라는 소리야. 두근의 곱은 상수항 뭐냐 이거야. 자, 그럼 찾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여기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양변을 a로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x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 더하기 a분의 c는 0으로 쓴다고 해도 근이 바뀌는 건 아니죠. 양변을 똑같이 나눈다고 근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요놈의 두근도 알파 베타로 할 수 있죠. 방금 배운 거 여기다 써보자.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건 뭐랑 똑같은 거야? A분의 B 마이너스 A. 항상 두근의 합을 구할 때는 x의 개수 요놈을 부호 바꾸라고 했어. 마이너스 a분의 b야.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냥 a분의 c랑 같은 거야. 맞죠? 그래서 요거를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공식이라고 해. 두근의 합. 그냥 합이라고 해도 돼. 두근의 곱 공식이야. 이 두 가지를 근과 계수의 관계식이라고 불러. 근이라는 거는 알파 베타야. 계수는 뭐야? 바로 ABC죠. ABC. ABC.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거랑 다시 정반입니다. 아까 2차 계수 1로 시작한 것은 너희들이 좀 편하게 친숙하게 좀 보라고 한 거고 실제로 이걸 외워야 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러니까 2차 계수 a랑 x 계수 b 가지고 분술 다투해. a분의 b 그리고 부호 바꿔라. 두근의 곱은 a분의 c. 부호는 안 바꾼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둘 다 분모는 a입니다. a분의 b, a분의 c인데 부호가 맞뿌린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인수분해 한데 네. 안 돼 보이죠? 되긴 하는 것 같은데 1, 2하고 1이 되긴 한다. 근데 뭐 어쨌든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을 불었다고 하면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2분의 3. 야, 채연아, 여기서의 a는 뭐야? a는 2, 이겠죠. b는 뭐야? 3, 3이야. c는 1. 1이야. 항상 부호 포함이다. 부호 포함.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라며. 네. 알파 더 베타는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마이너스에 a가 2, b가 3이니까 2분의 3.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a분의 c가 공식이죠. a분의 c니까 2분의 1이라고 끝났단 소리야.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왜냐면 직접 방정식을 풀지 않았죠.
두근이 뭔지 계산 안 해봤죠. 그런 합곱은 5초 컷이란 소리야. 5초 컷도 아니야. 그냥 보면 나오는 식이라고 합곱을. 예? 이렇게도 나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야 알파 제곱 더 베타 줄 잡아 이렇게 됐어. 근을 찾아가지고 막 근해옥 써서 가는 친구들은 이게 근이 좀 더럽게 나올 때는 이거 계산하기 사나울 거 아니야. 그치? 근을 구해서 가게 되면. 근데 이 근과 계산기를 통해서 합과 곱을 조사한 친구는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를 뜨게 풀 거 아니야. 합 구에다가 대입한 거죠. 여기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2배 곱 2분을 좀 끝나잖아. 그냥 엄청난 파워야 이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의 어떤 의미, 효과, 사용법, 뭐다? 두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두근이 각각 뭔지는 관심도 없어. 합하고 곱만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합하고 곱만. 알겠죠? 이름이 왜 근과 계산기야?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와 계수 A, B, C와의 관계식이야. 알파 베타와 A, B, C와의 관계식. 근하고 계수들과의 관계식인데 합과 곱을 편리하게 구한다. 이게 좀 확장돼가지고 3차 방정식을 또 배우게 되는데 그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산기도 또 있습니다. 세 가지 참고로. 그 정도야. 뭐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에서는 뭐 두 근의 합과 곱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막 문제를 많이 내진 않아. 그러나 뭐 종종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자 이제 한번 눈으로 한번 해보자. 자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전제하에 합과 곱을 구하래. 네. 한별이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야? 곱 알파 오파 베타 9. 뭐 그런 거야 그냥. 규린이 합 얼마냐? 마이너스 1. 이거 안 봐? 아, 눈에 딱 보이는 게 5, 1, 마이너스가 보여야 돼. 5, 1, 마이너스 2 계수 5, 1x. 자, 합 뭐야?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딱 쓰시고 5분의 1.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5분의 5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분의 2. 그 다음에 여기서 합은 얼마? 2분의 9겠죠. 그러니까 뭐 합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마이너스 뭐 a분의 b를 순서대로 쓰는 뭐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2랑 9를 딱 분수취해봐. 얼마야? 그냥 마이너스 2분의 9겠죠. 9 바꾸면 2분의 9. 곱은 마이너스 2랑 2를 분수 딱 취하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합은 분수 취하고 부 바꾸고 곱은 분수만 취해라. 항상 분모는 얘가 분모다. 그렇게 여기서 나왔고 여기도 이제 조금 이제 살짝 곱셈공식 같은 거에 대한 복습 조금 하는 거야. 이건 다 해볼게.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은 0에 두 근 알파 베타래. 인수분해 안 되죠? 보통 근과 계산기를 써서 푸는 문제들은 인수분해가 안 되게 줘. 왜? 인수분해 돼버리면은 두 근 뭐 2랑 3 구에다가 막 넣을까 여기다가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하는 문제를 내겠지. 그럼 보자마자 식들이 뭐 합하고 곱 제곱이야. 여기도 뭐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나오지 않나? 통분하면 이게 전개해봐.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그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묶을 수 있죠. 상수항 1 붙죠. 어차피 곱이랑 합이야. 여기서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죠. 제곱이 합이야. 그리고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전체 세제곱한 거 출발하죠. 뒤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이냐? 전부 다 합하고 곱을 알면 다 구해지는 식들이야 이거다. 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찾고 합 얼마? 마이너스 4죠. 1분의 3대 9 넣어서 마이너스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겠죠.
하여튼 이거를 틀리면 뒤를 풀면 다 틀릴 거 아니야. 여기서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대놓고 합이라는 곱이잖아. 네. 합 마이너스 4 더하기 곱 마이너스 2니까 뭐 마이너스 6이고 제곱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일 거 아니야. 따라서 합자리에 마이너스 4 넣고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라. 16에서 4를 더했죠. 20이겠지? 뭐 다 끝났어. 그러면 곱은 마이너스 2였고 합은 마이너스 4였고 2였지. 여기도 곱은 마이너스 2인데 빼기 합이 마이너스 4였고 2를 더하라. 이게 5야. 5. 답은 3 나오겠지? 이쪽도 대입하면 합자리에 마이너스 4 넣고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곱자리에 마이너스 2 합자리에 마이너스 4. 따라서 마이너스 64. 부호는 마마마니까 마이너스 있고 6, 4, 24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88 하고 끝나겠죠? 뭐 대입하면 되죠. 또 곱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2 뽑았고 제곱액은 위에서 찾아놨죠. 20. 그래서 마이너스 7. 뭐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들을 계산할 때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벳 가지고 이런 식들을 계산할 때 근과 계산을 써서 합곱을 통해서 구한다 라는 것 정도 익히면 돼. 이거 좀 잡아봐. 이게 다 그렇게 된다고. 앞에 개수가 좀 바뀌어도 마찬가지야. 2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2베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더라도 2알파 2베타니까 4알파 베타 마이너스 6베타 마이너스 6알파니까 마이너스 6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지. 다 곱 합 다 들어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작성. 이거 하면 거의 다 끝나. 자, 보자. 정말 쉬워. 중3 때 다 배웠을 건데.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하고 2차 개수가 1이 방정식 세우라 그랬어. 그러면 뭐 인수분 형태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 2차 개수 1, 2명이다 1 확인하시고 전개해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 쓰면 되지 않나? 그죠? 근데 이제 종종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두 근을 주는데 하나가 3 플러스 2 루트 2 하나는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준 거야. 두 근이. 그러한 방정식을 한번 세워봐. 일반형으로서 전개해서 세워봐. 두 분이 3 플러스 1루트와 3 마이너스 1루트가 되는 그러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보라는 소리입니다. 굳이 쓰면은 x 마이너스 한근 저거 그러면 3 마이너스 2루트까지 가야죠.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는 0. 이게 뭐 맞는 식이긴 하지. 근데 독에 이게 없어. 이렇게 전개해 놓은 식을 줬단 말이야. 전개했니? 네? 불러봐. 전개 한 곡씩.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는요? 네. 어떻게 찾았어 이거? 이거 써놓고 전개한 거야? 그러면 합공을 하는 합곱으로 하는 거 중3 때 다 배웠지? 네. 배웠지?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서 2차 개수가 1인 방정식을 세우면 당연히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 베타의 곱이 0이다야. 그치? 근데 이거를 전개한 식을 굳이 또 배운단 말이야? 그치?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쓰잖아. 더하기 알파 베타. 그래서 이거 외울 때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라고 하지 그냥 더하기 두 근의 곱는 0 이렇게 외우죠. 2차 개수가 뭐 7 준다. 2차 개수가 7 준다라면 전체 다 7 곱하잖아.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배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이거를. 왜? 이렇게 썼다가 전개하니까 너무 빡센데 처음부터 이렇게 두 개가 근이니까 그 두 근의 합 구해봐 합. 더하면 그냥 6이야 루트 날라가니까. 혹은 편리근이니까 합차잖아 합차 곱하면 그 9에서 8 뺀 거 아니야. 1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6 곱하기 x 더하기 두 근의 곱 1는 0 이거잖아. 이렇게 바로 쓰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야. 공부를 한 사람이고. 이거 그냥 썼다가 전개하면 될 텐데 굳이 외워야 됩니까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막힌다고 많이들. 3개짜리 3개짜리를 9번 하려니까 너무 귀찮고 어렵고 계산해서 나잖아. 이렇게 두시고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2차 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잠깐 볼게. 자, 인수분해를 하시오라는 말은 별말 없으면은 유리수 범위입니다. 유리수 범위에서 개수를 유리수까지는 쓸 수 있어. 분수. 근데 무리수를 쓰면 안 돼. 이거는 고3까지 마찬가지야. 인수분해를 하시오라는 그 말에는 유리수 범위에서 하시오라는 말이 내재된 겁니다. 특별히 실수 범위에서 하시오라고 하면 루트 쓸 수 있어. 루트를 써서라도 해야 돼. 만약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i도 써야 돼. i를 써서 인수분해 되면 해야 돼. 알겠죠? 안 쓰였으면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야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4라는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랬어. 인수분해. 중국어 3학년에 이거 인수분해하래. 뭐라고 쓸까? 안 되죠. 손으로 딱 해봐도 뭐 x자 안 되잖아 이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 유리수 범위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잠깐 뒤에다가 는영을 더 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는영을 잠깐 더 볼게. 그리고 요 방정식을 찾아볼게. 근해 공식으로. 인수분해 못하니까 근해 공식으로. 그럼 x가 짝수 공식으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플러스 4 루트 이렇게 나오지? 맞죠? 그러니까 두 근이 하나는 얘고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고 그런 거 아니야? 네. 그치? 그 말은 이러한 두 근이 나올 수 있는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잖아 얘가. 그럼 이 식은 다시 쓰게 되면 x 마이너스 한 근 1 마이너스 루트 5 괄호하고 x 마이너스 한 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걸 좀 알아들으면 돼. 이거를 인수분해를 할 때 유리수 범위에서는 손으로 하면 돼. 손으로. 근데 무리수 범위에서까지 하라고 그러면 실수 범위에서까지 하라고 그러면 이것을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근해공식으로 글을 찾으면 돼. 글을 찾아가지고 거꾸로 x 빼기 한 근, x 빼기 한 근 알파 또 곱하기 x 빼기 또 다른 한 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게 답이 요게. 다시 한번 볼게. 그냥 인수분해하시오라는 말의 대답은 이게 답이야. 근데 실수분해에서 하라고 그러면 몇 가지 가야 돼. 실수분해. 알겠죠? 또 비슷하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갖다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라는 질문. 손으로는 안 되거든. 인수분해. 그럼 잠깐 방정식을 둬. 그는 찾아. 근해 공식으로 x가 1 플마 루트에 1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죠. 1 플러스 루트 2i와 1 마이너스 루트 2i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이 방정식은 얘네가 두 근으로 나올 수 있는 방정식이니까 x 마이너스 얘가 나올 거니까 x 마이너스 한 근 1 마이너스 루트 2i 또 곱하기 x 마이너스 한 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는 0 이렇게 돼야 됐을 거 아니야. 이거 질문은 원래는 2차 방정식이 아니고 2차 식이었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좌변과 좌변 요 식하고 요 2차 방정식의 좌변끼리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라는 대답에는 이제 너는 빼시고 이렇게 둘 같다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야.
복소 소문이기 때문에 I를 써서라도 해야 돼. 만약 여기서 끝냈다라면 그건 오답이야. 그래서 인수분해하시오라는 질문에 암묵적으로 유리소분배란 말이 있고 특별히 실수범위, 복소범위가 있으면은 방정식을 작성해서 능력을 두고 방정식 작성해가지고 근을 근해무식으로 구한 다음에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x배하면 x배하면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또 캘레는 얘기 안 했는데 일단 오늘 가면 주말이 오잖아. 자, 숙제는 77쪽까지 와. 그다음에 유형 문제도 79에서 80쪽까지. 갑시다. 혈례는 얘기만 좀 뺐다.